안녕하세요. 윤무동산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자산 소득을 얻기 위해서 투자라는 걸 많이 하시죠. 대표적으로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 요즘에는 코인이라든지 해외 주식 투자도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요. 제가 가끔 고객분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주택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하는 것을 주식 투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주식과 부동산은 어떻게 다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필수제죠. 부동산 시장에는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합니다. 그게 소유의 형태든 임대차의 형태든 집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동산은 필수제인 거고요. 반면에 주식은 선택제죠. 주식 투자를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안 한다고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부동산은 필수제다, 주식은 선택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주택의 가격 하락이 주식만큼 변동폭이 클 거라는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상투를 잡았다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내가 정말 망할 수도 있다, 부동산을 상투를 잡으면 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부동산은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있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1주택자라면 내가 예를 들어 5억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주변에 자산 물건들이 조금씩 하락을 한다고 쳐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면 안 팔면 그만인 거죠. 반면에 주식은 상하 변동폭이 굉장히 크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의 상하 변동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30%죠. 하루 변동폭이 30%씩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차이는 공급의 적시성이 어떠냐, 공급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재화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겠죠. 자, 부동산은 공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더디죠. 다시 말씀드리면 빵이 아닙니다. 반면에 주식은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즉시성을 가지고 있죠. 시장이 열렸을 때는 언제든지 사고 팔고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급의 적시성에 있어서도 부동산과 주식은 아예 다른 재화입니다. 자, 황금성에 있어서는 부동산은 황금성이 약하죠. 오늘 당장 이걸 현금화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반면에 주식은 황금성이 뛰어나죠. 오늘 팔게 되면 수도결제일이 지나면 바로 현금화가 되는 그런 물건이니까요. 자, 가격의 방향은 부동산은 장기적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정적인 게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하는 거죠. 왜 물가 상승률만큼 부동산이 상승을 하게 되느냐면, 부동산이라는 재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인건비라든지 건자재라든지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재화를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만큼 공급 단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값을 잡는다라는 것을 현재 가격의 절반으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세상에 어떤 정부도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지기를 원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물 경기가 거의 파산에 이르는 지경이 되어버리니까요. 반면에 주식은 변동성이 매우 강하죠. 자, 10년 전에 어떤 주식을 샀는데 여전히 그 가격대인 주식도 있고요. 10년 전보다 2배, 3배 올라가 있는 주식도 있고 10년 전보다 내려가 있는 주식 가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은 가격 변동성에서도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결국 긴 시간을 놓고 보시게 되면 차트상으로는 장기적 우상향을 해왔고요. 반면에 주식은 개별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투자 물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투자를 하실 때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투자 금액이 부동산은 상당히 크죠.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진 게 없다. 일명 시드머니가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서 몇 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소액 투자 물건들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찾아내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스스로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반면에 주식은 뭐 몇백 원짜리 주식도 있죠. 그래서 10,000원만 있어도 주식 투자는 가능합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수익성을 크게 키우기는 힘들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소유 형식은 부동산은 소유라는 자가 소유라든지 직접 소유라든지 하는 소유 형태가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죠. 전월세 등의 임대차 시장도 있다. 반면에 주식은 투자하는 사람이 직접 물론 그 주식 원본을 소유하진 않지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레버리지 활용은 부동산도 주식도 모두 가능하죠. 레버리지 활용에 있어서도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비율상으로 조금 떨어집니다만 오히려 담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성을 가지게 되겠죠. 자, 정책의 영향. 부동산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성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 봐오셨죠? 공급이 없어서 가격이 급상승을 하게 되는, 밀려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도 계속 봐오셨던 거고요. 주식도 어느 정도는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개별 회사의 가능성에 더 영향을 받겠죠. 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조정폭입니다. 자, 부동산은 조정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많은 분들이 IMF 때 집값이 뭐 절반 가격이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 70년 역사에서 평균 1% 하락을 거친 때는 단 5회뿐입니다. 노태우 정권 때 신도시 공급 물량이 막 터졌을 때라든지 IMF 때 외환위기 때 보시면 평균 1%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좀 많이 떨어진 지역도 있죠. 반면에 어떤 지역은 상승한 지역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주식은 조정폭이 무한하죠. 심지어 0이 될 수도 있죠. 상장 폐지가 되어버리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는 분들이 주택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주식의 이 변동폭이 큰 거,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부동산과 주식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접근 방법도 다르게 취하셨으면 합니다.